안녕하세요. 업사이클 리서치 저희 부부장입니다. 자, 파월이 시장을 일단 살리는 모습이에요.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고용 둔화 위험이 좀 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좀 해주었습니다. 다만 물가 관세에 대한 어떤 물가 영향은 아직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라는 발언들을 좀 했고요. 금리를 뭐 공격적으로 인하한다라기보다는 약간 보험적인,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좀 고금리에 있는 건 맞으니까 제한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약간은 매파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이 1.5%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 일주일 정도 하락을 했었던 것을 만회를 하는데 성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되게 오래간만에 상승을 하면서 뭐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하락한 부분을 상당히 좀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고요.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주요 기업들도 본다라면 좀 위험한 자리에서 많이 좀 한번 텀을 살렸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딱 21선까지 올려놨고요. 알파벳은 약간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신고가를 내주었습니다. 아마존도 21선을 회복을 해주었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딱 21선까지 반등을 주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한번 한번 흔들리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분봉을 보시면 딱 발언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리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끝났는가?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들이 좀 있다. 특히 금리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 패드워치를 보시면 이게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98%였습니다. 98% 금리 인하 가능성이 98%인데 지금 84%예요. 그만큼 약간 매파적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은 확인을 해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고요. 뭐 지난번에는 B컷 얘기도 좀 있었죠. B컷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오히려 1에서 2회 1에서 2회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는 내용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날아가긴 보다는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슈를 본다라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좀 있죠. 월요일 오후가 될 거고요. 그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세 관련돼서 이슈가 조금은 계속 우리는 뭔가를 더 받아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관세 관련돼서 좋은 얘기가 좀 나와준다라면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신다라면 그래도 뭐 최근에 시장이 어쨌든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시장은 박스에서 하락으로 조정받고 반등을 줬는데 자동차는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찌됐든 이게 크든 적든 이게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월요일에 한번 자동차 흐름을 한번 미리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부품주를 좀 일단 자동차를 본다라면 현대차를 좀 먼저 보셔야 되겠죠. 최근 수급도 보신다라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아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현대차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부품주를 보신다 그러면 뭐 이게 뭐 기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게 코리아 FT 주요 자리에서 이번 달에 꽤 센 상승이 나왔고 5,6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혹은 수요일에 시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은 월요일에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는 한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죠. 다행히 이제 하이닉스가 그 금요일에 2.4% 상승을 하면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뭐 한 26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번에 26만원을 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더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기 이동평균선이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5일, 60일, 20일, 11선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목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라면 저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지금 21선을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설사 61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뭐 한 7만원 이하 7만원 초반부터는 1차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뭐 한 5% 단위로 2차, 3차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꼬꾸라진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이후에. 그게 아니라 치고 나간다라면
언제든지 삼성전자는 또, 한 7만 4천원, 7만 5천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삼성전자를 조금 반도체 쪽은 당분간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삼성전자가 지금은 모양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뷰는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간다라면 결국엔 이제 특수가스 쪽 솔브레인 약간 위태위태롭죠. 근데 언제든지 이게 또 치고 나가면 다시 25만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냉각 시스템 관련돼서 유니셈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원익그룹주들이 되게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좋기 때문에 원익그룹 그 원익 QNC 예. 원익 IPS 정도 흐름을 좀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치고 나간다. 37,000원 돌파가 되면 4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조선주들이잖아요. 마스카 프로젝트. 근데 저는 오히려 조선주들은 좀 올라온다라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에 맞는 것이지 신규 매수 전략은 저는 일단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 매수 전략은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조선주를 좀 보겠다 그러면 현대마린 솔루션이 뭐 지금부터는 이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한 번 정도는 121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그날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승 같은 기업들 이걸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병협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죠.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좀 주도주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이스티나가 원래는 주도주였는데 여기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주도주에 탈락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본다라면 뭐 코데즈 컴바인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단기 매매를 잘 하신다라면 뭐 이런 기업들이 월요일에 일단은 한번 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데지 컴바인 같은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 정도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저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보는 종목 한두 개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그러면 바이오가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플랫폼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번에 9만원 돌파 가능성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금요일에 먼저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런 건 편하죠. 이거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아니면 금요일에 시작점, 이게 아마 거의 이때가 시작점일 거예요. 예, 41만원 41만원이 안 무너지면 됩니다.
막판에 반응이 나온 건데, 요 42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되 41만원만 안 무너지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를 보실 때는 여전히 좀 플랫폼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보시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지나면,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하면 화요일 새벽이겠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에 주식을 사서 뭐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화요일에 정리를 해야 할지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베팅은 그 월요일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국 증시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시장을 한번 주초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긴 전략을 잡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9월 1일 노동절 연휴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 뭐 PC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는 또 FMC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전략보다는 일단은 화요일까지,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목요일까지는 가는 거고,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는 가는 거고, 약간 노이즈가 생기면 그냥 화요일에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빠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간 선물을 감안한다라면, (434까지) 올라왔습니다. 야간 선물이 1.3% 올라왔어요. 그럼 434면은 어느 지수 되냐면 월요일 시가입니다. 월요일 시가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시 박스권 상단인 것이죠. 박스권 상단. 뺐다가 그냥 올려버리는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3200이겠죠. 딱 3200입니다. 그럼 여기서 3300 간다, 3400 간다, 당장 말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다라면 325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겠죠. 분위기만 탄다라면. 그래서 일단은 월, 화, 수 정도 생각을 해서 베팅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3150 원저리까지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은 최근에 하락을 상당 부분 되돌려 놨지만, 결국에는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올라가고 급락 나오고 강하게 오르고 하락하고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럼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냥 또 박스잖아요. 박스. 나스닥은 더 안 좋습니다.
가서 조정 나왔고 강하게 올라왔는데 더 큰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21선을 깼고 61선을 위협을 하고 있죠. 위협을 했다가 21선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이걸 다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 회복한 거예요. 하락의 절반 정도 회복을 했다. 그래서 월요일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고죠. 그게 베스트. 근데 월요일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상승의 절반의 음봉이 나온다. 혹은 더 많은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요일에 나올 수 있죠. 월요일에 이렇게 십자 도지가 나오고 화요일에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화요일에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아니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면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월, 화, 수 정도까지 짧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신에 시장이 간다라면 이벤트로 간다라면 어딜 보겠다 라는 것을 정해놓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또 월요일에 오전에 공개방송 그리고 또 오후에 제가 3시에 매일 같이 3시, 2시 50분부터 공개방송을 하니까요. 그것을 계속 참고해 주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금요일이었고 기분 좋은 토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